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자, 오늘은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반등이 예상됐었던 달러는 의외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포인트 좀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암호화폐 업계에는 어제 경사가 일어났었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드디어 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후로 조정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1400불대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늠름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힘을 내주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흐느적거리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알트코인들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날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전 연준 의장이기도 한 제넷 옐런. 딱 눈동자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제넷 옐런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달러 약세 개입은 없다. 다만 경기 부양책은 과감하게 돈을 더 확실하게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지만 일단 운전대를 잡기 전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엄청나게 찍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달러가 가루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많이 찍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이로울 것이다, 비트코인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곤 했었는데요. 제넷 옐런은 오늘 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나는 암호화폐가 특히 우려스러운데, 암호화폐는 테러 자금 지원 및 자금 세탁 등 불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크리스틴 르갈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 판박이처럼 하고 있죠.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 세탁에 대부분 관여하는 것들도 대형 은행들이죠.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똥 묻은 개가 아니라 방사능 묻은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들은 달러 찍어가지고 파티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니까 금, 은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전담해가지고 가격을 누르고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에게까지 그 검은 마수, 더러운 입냄새를 풍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암호화폐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양은 전체 거래량의 0.3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때릴 것이 없으니까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훤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 새로운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라울 파렉이 물어봅니다. 오늘 비트코인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 새로운 재무장관 때문이냐, 그가 말한 것 때문이냐라고 하니까 라울 파리 이야기하기를 규제가 다가온다, 이를 통해서 기관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추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예치량이 27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묶인 이더리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더리움의 경사스러운 날 비탈릭 사진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돌아다니고 있던 사진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비탈릭,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영양실조에 걸린 듯한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데, 이 비탈릭은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번쩍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계속해서 가즈아를 외쳐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자,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이더리움이 전고를 갱신했듯이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라이트코인도 전고를 갱신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라이트코인 차례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라이트코인 홀더들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NB 소각 소식이 있습니다. BNB 360만 개가량이 새롭게 소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식에 대한 가격 반영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진리카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HG 거래소에서 진리카를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위스키 컬렉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산 토큰화에 관련된 진리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에이다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플루투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테스트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예, 3월부터 테스트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상승한 엔진 코인, 일본 코인체크에서 일본 최초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날짜는 1월 26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스케일 GBTC가 하루 만에 비트코인 16,243개를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그들은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네요. 그레이스케일은 몇 년 전부터 가파르게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급량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GBTC 같은 경우는 SEC의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GBTC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기관들이 급증하면서 한 해 동안 자산 운용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이 그레이스케일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런 점은 꼭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피터 브렌트 분석이나 JP 모건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복잡한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빨리 4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레이스케일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관들이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으면은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속도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유통되는 물량의 전체 10%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속도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된다면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10%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중앙화된 월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사들이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월가가 팔기로 결심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안 좋은 단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특성인 탈중앙화가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왠지 점점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 속하지 않은 거래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요 거래소들로부터 대량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또 발생을 했었는데요. 8,509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하방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크립토커런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사서 누가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해석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 지갑들이 어떤 지갑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다, 혹은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이다 라고 의견이 엇갈리곤 하는데요. 저는 이 둘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억만장자들이 뛰어드는데 백만장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겠죠. 그래서 둘 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아직 정확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프랙탈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크게 훅 내릴 것이다, 내린 다음에 바닥 찍고 그때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약한 손들, 비트코인 개미들을 털고 나서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시면은 삼각수렴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삼각수렴을 일부러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사람들을 털고 그때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분석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테더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내리고자 하면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양쪽에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재미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된 666만 6666번째 블록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인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은 설마, 자, 아무튼 이 해프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중2병이라는 질병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저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중2병.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암호화폐 업계의 심리 상태, 아직도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죠. 매일 극단적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필요도 못 느끼게 되는 이 심리 상태.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옆구리 터진 김밥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